내일이 없기에 겁치 먹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내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제는 그냥 익숙해요, 없는 게. 없는 게 익숙해요. 전 좀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뭐예요? 저희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유튜브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도 이제 개설을 해서 네네네. 같이 업로드를 했는데 네. 반응이 그래도 있어요. 없지 지금 않아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나는 이제 100명 약간 이렇게 봐주셔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000명 넘게 봐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를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반응이 올 때마다 기쁘긴 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댓글도 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기쁘고 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해요. 정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지 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 방금 따끈따끈하게 영화 보고 왔지요. 네, 오늘도 그 최신 극장 개봉 영화 리뷰를 할 예정인데 무엇은 영화냐면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이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뭄바이라는 그 대도시 안에서 그 노동하는 여성들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이제 프라바, 아누, 파르바티라는 이 세 여성의 우정을 그린 영화. 각자가 지닌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사정들을 가지고 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은 파얄 카파디아라는 감독인데 그 뭄바이 출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바이 배경인가 했어요. 문바이 출생 작가고 이제 연출까지 하시는 감독님이시고 그 단편 애프터눈 클라우즈라는 이제 단편으로 2017년에 이제 처음 이제 시네 파운데이션에서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연출작 무지의 마음으로 이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이제 초청돼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이제 수상하신 그런 이제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극영화인 지금 우리가 빛을 상상하는 모든 것들 어쨌든 첫 영화는 아니시지만 이제 감독님 만드신 최초의 극영화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해서 화제를 또 모은 작품이라고 하고 작년에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때는 못 보고 지금 개봉을 하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때 안 봤던 이유가 이 영화가 워낙 그 작년에 화제작이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개봉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봤다. 맞아요. 다른 영화 그때 봤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수상도 화려하고 화제가 된 작품인 만큼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어떠셨는지 간략한 감상평 얘기해볼까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거 보고 왔던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좀 아무런 정보 없이 봐도 너무 좋은 영화다. 오히려 보고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아시잖아요. 막 영화 이제 보고 온 친구들 와 진짜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더 궁금하게 하는 거. 뭔데? 아니 그런 기대를 이제 심어주는. 저는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있을 줄 알고 약간 반전이 있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알아보고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영화다. 오히려 약간 그 미술관에 이제 도슨트나 뭐 이제 또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함께 봐야 더 좋은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국가의 어떤 정서도 그렇고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보면 맞아. 훨씬 감각할 수 있는 게 많은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냥 약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기초교육 안에서의 인도 뭐 카스트 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이런 다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그냥 그런 나라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만 가지고 봤던 것 같고. 기대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근데 물론 좋았던 지점들도 많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요즘에 그냥 제가 감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약간 뭐 안 입고 오실 수도 있지만 칸 영화제 입장에서 요즘에 사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주는 영화들이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이거든요. 진짜 좋은 영화들인데 막 좀 되게 전 안전한 영화들이라고 느끼는 네, 막 엄청 새로운 영화는 아니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미학도 있고 환상적인 지점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근데 왜 대상인지는 모르겠다. 저는 막 그렇게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본 건 아니어서. 근데 좋았던 지점도 정말 확실히 있는 그쵸. 영화여서 저는 나쁘지 않게 본 편입니다. 저는. 저도 너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인도판으로 변주한 느낌이다. 새롭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익숙한 이게 뭐 계속 사실 요즘에 느끼는 생각인데 여성 영화도 전 너무 좋아하고 지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대하고 그러니까 반성하고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내용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양산형 느낌이야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화해하고 반성하는 여자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싸우고 그냥 여자들끼리도 죽도록 싸우고 막 서로 너무 미워하고 이제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영화가 제작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이지. 연대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 찾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긴 한데 그냥 요즘 그러니까 좀 다른 여성 영화를 내가 원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 내가 별로 이렇게 막 흥미있게 보지 못했던 점은. 근데 요 여자들 되게 욕망 어리고 좋았다. 어쨌든 그 자기 중심이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분투하는 모습 보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은데 더 이상 화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해하는 여성들 그만 보고 싶다. 맞아. 여기 나오는 캐릭터, 특히 그 프라바라는 메인 캐릭터가 사실 뭐 이렇다 할 욕망이 좀 없는 편이지, 사실. 결핍은 확실한데, 이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어떤 강렬한 욕망이라 할 게 잘 안 보이는 게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완전 장르적인 영화가 아니라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가 좀 다소 어렵고 심심하고 맞아. 지루할 수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감독님 데뷔작이 다큐멘터리셔서 조금 뭔가 이렇게
극영화 타이즈보다 그 장르적인 느낌보다는 다큐멘터리적으로 좀 묘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초반도 좀 그런 식으로 다뤄지고. 근데 그 요즘 이렇게 나오는 다큐멘터리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오히려 더 영화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극영화적인 지점? 좀 그러니까 극영화적인 연출을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반에 그러니까 거의 후반 말미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이 느꼈던 어떤 판타지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분명히. 기존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어떤 약간 연출 방식처럼 느껴지긴 했어, 솔직히. 요즘 다큐멘터리에서 좀 느껴지는. 근데 이게 뭐 엄청 또, 그러니까 엄청 사실주의도 아니고, 아, 그쵸. 되게 정말 말한 대로 어떤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음악도 되게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음악도 있고, 그런 연출 방식을 좀 고민을 하신 티는 나는 것 같았어.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아, 그리고 난 영화 보면서 참 감독님 지성인이시다 이런 거 느꼈어. 그러니까 이런 지성인이 이렇게 여자가 하대받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이 세 여자 주인공도 전문직이야. 맞아. 간호사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난 그리고 이 여자들을 이렇게 어쨌든 전문직으로 설정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여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빌리자면 어느 정도 이제 빛을 가늠할 수 있는 여자들? 착각 속의 그 이야기 그 안에서 어떤 대사로 처리되지만 그 뭄바이는 착각의 도시여야만 살아남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뭄바이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지금 이 세 여자들처럼 전문직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만나는 그 정관 수술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그 여자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좀 어려운 그리고 남편이 뭐 정력을 잃는다고 싫어한다. 남편과 상의할 수 없는 여자들? 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없는. 임신하는 건 본인인데. 맞아. 그런 여자들이 주인공이었으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여자를 그렇게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전문직 여성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전문직 여성들이 주인공이어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라는 이 문바이라는 공간은 여성이 살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공간이지 사실. 특히나 이런 지성을 가진 여자들이 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다 이런 거는 잘 없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 영화를 그냥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실 대도시 뭄바이라는 이 공간이 나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간에 계속 공간을 보여주는 컷들도 엄청 많고 이 전경들 뭄바이의 전경들이나 이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는 컷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나는 이 또 뭄바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되게 비슷한 지점이 너무 많다로 그렇게 느꼈거든.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볼 때에 좋았을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랑 너무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느꼈어, 난. 그래서 뭄바이라는 도시와 서울이라는 도시의 동일성? 그런 게 좀 보였어서. 또 클라이드는 사실 서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실 사람들이 서울로 진짜 많이 모이잖아. 근데 뭄바이라는 도시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 어떤 인프라 때문에 이 도시로 계속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이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애환들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던 거야. 그래서 맞아, 너무 맞아. 공감이 됐어, 그런 게. 진짜 막 미어 터질 것 같잖아, 거기 보면. 그리고 그 보여지는 전경도 되게 그 건물들이 질비한 빽빽하게 들어오는 그 되게 밀도가 높은데 맞아. 이게 그 고향이란 또 다른 공간에 나왔을 때는 그 바다를 쭉 보여주잖아. 맞아. 그 근데 개방감이. 그 여백을 근데 그 대비도 되게 맞아. 보였고. 근데 나도 너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그 안우가 남자친구랑 그 뭄바이의 그 빽빽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를 막 찾아다니잖아. 사람들이 없는 데를. 맞아. 그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그 컷 때도 생각해보면 그 왜 지하철 컷도 엄청 타이트하고 그러네. 안우의 비밀 연애였어. 우리 캐릭터 얘기 좀 할까? 좋아요. 주인공이 크게 이제 프라바라는 여성이 있고 아누라는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파르바티라는 여성, 이 세 명의 여성이 주요 캐릭터인데, 프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독일로 일을 하러 갔지만 연락도 없는 남편을 둔 간호사이고, 아누라는 캐릭터는 그 무슬림 청년이랑 사랑에 빠진, 그래서 몰래 하는 연애라 그래야 되나? 자유 연애를 하는 그런 캐릭터고, 파르바티라는 캐릭터는 그 뭄바이에 오랜 기간 살고 있었는데 어떤 주거지 문제 때문에 맞아. 그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우리? 뭐 프라바? 근데 프라바에 되게 이입하시면서 보셨잖아요. 저는 프라바에 좀 이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입을 했다는 게 난 좀 나랑 유사한 면이 있다, 프라바가. 근데 본인은 안우가 자기 같다고. 저 근데 약간 제가 이게 뭔가 영화를 영화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영화 좋았는데 약간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자꾸 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우에게서? 그러니까 안우든 프라바든. 그리고 그 파르바티였나? 너무 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너 같았어? 그 사람들이 이제 처한 현실을 나 외면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봐! 이런 느낌이었어. 어떤 게 좀 불편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불쾌했던? 아니 그 안우가 지금 남자친구랑 지금 막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사정상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해. 지금 삼촌 내일 결혼식 가니까 울지 마라. 막 이래버려. 그래서 안우가 근데 그 남자친구 살고 있는 그 공간은 이제 여성들이 부르카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히잡 같은데 히잡보다 더 이제 강하게 감춰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눈만 거의 내놓고 다녀야 되는 복식인 거죠. 그걸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입고 와라. 막 얘기까지 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인 이제 여자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근데 나는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가는 여자거든. 뭔지 알잖아. 그런 모습이. 아니, 나는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막 부르카를 막, 그 안우가 그래 보면 막 부르카 어떤 걸 입을까 고른단 말이야. 막 이렇게 재질을 막 만져봐. 봤어, 안 봤어? 봤어. 재질을 막 만져. 난 그런 여자거든, 사실. 근데 그런 내가 싫어요. 진짜로. 난 너무 빡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진짜 남자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선택을 막 서스럼없이 막 용기 있게 한단 말이야. 난 그런 내가 너무 싫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친구 지금 집에 쫓겨나가지고 친구 이사 도와주러 갔는데 그 공간을 지 연애의 장으로도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근데 또 3이사로서 이런 게 너무 남미세 같잖아 솔직히. 근데 3이사가 아니라 남미세다. 남미세지 솔직히 이거는. 근데 남미세도 아니야. 아니 난 좀 근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 이름 뭐지? 시아즈. 시아즈를 야생에서 재운 거지. 몰라. 그거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 참 의문이었어. 그거 보면서 쟤는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 집에 자는데. 아니 근데 시아즈 걔도 웃긴다. 걔도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동굴에서 막 잔 거지 그거. 동굴에서 막 그 얼굴 막 조각되어 있는 데서 막. 거의 남미세랑 여미세의 연애네 그러면. 그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쾌한 게 뭔가 불쾌한 골짜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약간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나잖아. 약간 이렇게 뭔지 알죠? 또 저런 친구시니까 또 잘 알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본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사친들 다 그래. 다 아누야. 다 남자에 미쳐가지고 그니까. 자기를 망쳐. 아니 이거는 거의 약간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너무 나 같아서 불쾌했다 사실. 저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제일 마음이 편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거든요. 그 세 여자들이 같이 있을 때가 마음이 편했어. 두 여자도 솔직히 불편해. 세 여자. 삼각형을 완벽한 도형이야. 세 명이서 같이 있는 앵글은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 맞아. 없었던 것 같아. 맞아. 그냥 두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의도였으려나? 아무튼 근데 그 세 명이 그냥 모여 있을 때 있잖아. 그냥 셋이 막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짐 정리하고 전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가 마음이 편해 나는 차라리. 근데 이 세 명이 흩어지잖아? 일이 생겨 자꾸. 나 진짜 일이 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네. 그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또 마지막에도 봐봐. 세 명이 있으니까 일 수월하게 풀린 거야. 나는 저기 프라바에 좀 이입을 했잖아요. 프라바가 되게 짜증나. 프라바 아누를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부럽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자유로움이 부럽지만 또 그런 깨발랄과 그런 면모들이 좀 짜증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약간 내가 친구들 볼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프라바가 사실 되게 어떤 캐릭터냐면 뭔가 정략 결혼을 했고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치 기성세대의 어떤 규칙들을 되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자기 사실 솔직한 그 마음은 아닌 거지. 그게 그런 게 싫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게 참 답답하고 그게 참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솔직하지 못한 거?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해?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 맞아. 가잖아요. 왜 도망치잖아요. 아니 차라리 근데 나는 거기서 아쉬웠던 게 사실 프라바는 그 의사 안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근데 거기서 자기 얘기를 안 한 게 사실 아쉬웠던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망치듯이 가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그 의사한테 그러니까 핑계를 대. 기차 시간 이런 핑계를 대.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안우였으면 아닌데요? 했을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런 게 참 답답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마음은 호감은 있지만 막 여기에 남을 이유가 필요해요? 하면서 내가 그 남을 이유가 되어줄 만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프라바 입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짐스러울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애자라고 해서 이성애자 여자라고 해서 막 그 뭐 모든 것 막 새로운 사람이 모든 거 걸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극 중에서. 근데 뭔가 자기를 너무 단속하고 음. 자기를 너무 이렇게 얽매는 그런 지점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랬어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프라바가. 근데 그런 게 참 나는 사실 그 의사랑 잘 되는 엔딩이었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거든. 아, 그래. 왜냐면 맞아, 왜냐면 그 어쨌든 그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여자가 자라왔고 또 그런 어떤 계약적인 걸 맺을 거 아니야. 이성의 관계라면. 그런 게 너무 싫은겨.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 안에서 살아왔던 여자가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싫은겨.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귀어도 좀 그런 게 없는 그런 거에서 좀 해방된 방식으로 사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난 또 뭔가 극 중에서 이성애면 안 될 것 같은겨. 그래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셋이 살면 안 돼 그냥? 그래, 결국에 근데 그 결말에서 사실 프라바가 어떤 남자랑도 이제 어떤 그런 연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특히 뭐 안우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같이 그런 결말이어서 좀 좋은 것 같네. 맞아. 아 근데 그 밥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밥솥에 왜 밥솥이었을까? 아니 내 생각에는 밥하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독일이 그런 가전제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전제품. 아,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도 독일에 놀러 갔다 가전제품을 꼭 사왔거든. 독일 밥솥 유명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밥솥은 사실 한국이 더 그치, 유명하긴 우리 하지. 후쿠가 쿠쿠니까. 있으니까. 쿠첸, 쿠쿠. 맞아. 일본 사람들도 다 가 요새는. 아시죠? 근데 그 밥솥 색깔도 되게 강렬하지. 빨간색이잖아. 아니 근데 난 진짜 뭐 저딴 걸 보냈나 이렇게 해야겠는데 막 너무 고급스러워요 안우가 또. 그런 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또. 안우가 되게 맞아 그런 애지. 근데 안우는 되게 순수하잖아. 퓨어하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프라바가 맞죠? 프리바였나? 프라바가 이제 질투하는 지점도 뭔지 알 것 같거든. 안우를 살짝 너무 알겠지. 생기가 있잖아. 그치. 그 젊음이 느껴지잖아. 맞아. 그 약간 도발적이고. 맞아. 꼴보기는 싫은데 그 싱그러움이 있어. 안우한테서는. 맞아. 그 밝음이 있지. 그러니까 프라바마다 좀 침침해. 진짜 안우는 진짜 완전한 그 생명력을 갖춘 여자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사실 그래도 좀 섹시해. 맞아. 근데 귀엽기도 해 안우. 귀여워. 근데 짜증나는 거야 행동들이 다. 근데 프라바 진짜 너무 음침하고 애가 침을 하고 항상 그래. 아니 그 여자도 있어. 근데 안우였을 거야 그 여자가 처음에는. 근데 다 쓸리고 깎이고 그 세월에 뭄바이에 그런 여자가 댕겨 뭐. 맞아. 다크서클도 계속 내려오고 막. 나만 느꼈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 되게 피곤해 보였어. 인상 깊은 장면 하나씩 얘기해볼까? 같은 장면 아닐까요? 저는 그 결말쯤? 클라이막스쯤에 이제 안우가 어떤 사람을 구하거든요. 바다에 빠진 그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구해 이렇게 인공호흡 해가지고. 근데 막 의원을 찾아가는데 의원이 좀 늦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막 이제 어쨌든 살렸으니까 간호사로서 약간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인집 그 집 할머니인가? 오해하잖아요 관계를. 맞아. 남편이냐고. 부부라고. 부부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 장면에서 저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장면이 네. 나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인이 그 프라바가 구해준 남자의 관계를 부부 사이라고 오해를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관계가 규정되는 거지. 근데 프라바가 살아오는 삶이 그렇고 인도라는 사회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략 결혼, 그러니까 부모가 정해준 남자랑 일면식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고 떠난 남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한정되고 정해진 대로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그게 그 장면이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서 난 또 이제. 프라바가 그렇게 믿어버리잖아 또. 그러니까 그게 맞아, 만약에 맞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프라바도 나중에 가서는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야.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남들에 의해 규정된 관계로 그 사람도 믿어버리게 되는 거? 그게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도 뭔가 그 인도에서 막 정략 결혼시키고 부모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려는 장면, 그런 의도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프라바라는 그 여성이 인도라는 사회에 살면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만 살아오던 그 프라바라는 여성이 그걸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남편이 다시 나랑 떠나자, 이번엔 다를 거다 이랬는데 다신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를 이제 외면하면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부조리한 시스템, 타인의 규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맥락으로 나 읽혔어. 그 남편이란 존재도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 되게 허상 같아. 뭔가 그러니까 규정되는 맞아. 타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제도 안에. 존재지. 이런 의도가 되게 또 보였던 캐릭터가 그 프라바가 이제 병원에 같이 근무를 하는 어떤 남자 의사와 약간 묘한 썸을 타잖아. 근데 그 남자 캐릭터가 그 사람도 원래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맞아. 이제 이방인인데 그 인도 뭄바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힌디어를 이제 배우는 거지. 힌디어를 사용해야만 하고. 근데 그런 그 언어가 되게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 프라바한테 계속. 힌디어 너무 어렵다. 아직도 서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억지로 그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거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 언어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프라바한테 약간 선물을 하는 게 자기만의 언어, 자기가 익숙한 언어, 진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시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 뭄바이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힌디어랑 자기의 언어로 만든 시랑 이 대비가 또 뭔가 규정되는 삶과 진짜 자기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 밤에 야심한 밤에 컴컴한 그 집에서 그 핸드폰 후레쉬 불빛으로 그 시를 비추면서 읽는 그 장면 되게 좋더라. 그래서 그거 좀 시적이더라. 그 장면도 뭔가 그 언어가 정말 빛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뒤에 이제 기차 지나가잖아. 불빛을 이제 내뿜으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시 같다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 그런 장면 되게 영화적이고 재밌었고 그래서 프라바한테 또 그러니까 프라바가 결국에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좀 자극을 또 줬던 게 아누인 것 같다 나는. 아누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무슬림 청년과 연애를 자유롭게 하잖아. 그치, 자유연애. 그러니까 그런 게 프라바가 가지지 못한 지점이고 자기는 아직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남편을
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솔직하게 연애를 하는 안우의 사랑을 보면서 좀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안우랑 그 시아즈 남자의 관계를 응원해주는 그 장면도 되게 그런 선택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좋았어요. 파르바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영화에서 프라바랑 안우에 비해서 분량도 좀 적고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파르바티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파르바티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치. 그 주거지 문제가 있잖아. 근데 서류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기 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것도 참 나는 서울에서 월세살이 하면서 한 번도 나의 공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 집이 정말 많은데 자기 집이 없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우리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공감이 됐었어, 파르바티한테. 그리고 나는 좀 그래도 이 사람은 엄청 분투하는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에너지 있지.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뇨나 프라바 같은 경우에는 좀 숨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떤 액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아뇨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솔직히 짜증나는 거 많이 하지. 막 이렇게 월세도 안 내서 막 안 나고 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이긴 해. 사실 막 찾아가고 이런 것들 행위들이. 근데 사실 이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기를 숨기면서 하는 거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 관계를 숨기고 뭔가 숨기면서 계속 이제 진행돼가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들키는 결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는 결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파르바티는 이런 자기가 당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되게 저항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지.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사회 어떤 벽이 존재하고 분명히 자본이라는 엄청 큰 벽이 존재하고 그리고 제도라는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도 막 돌은 던져. 그 돌 던지는 장면 거기 재밌었지. 딱 그 가부장의 얼굴을 딱 맞추잖아. 그런 장면들이 난 통쾌했다, 솔직히. 되게 좋았어, 그 장면. 그리고 오히려 나는 파르바티가 진짜 좀 그래도 그러니까 나오면 마음이 뚫려. 왜냐면 파르바티는 프라바한테 돌을 쥐어주는 여자거든. 맞아. 뭔가 같이 저항하자라고 하는 여자여서 이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들이 계속 나오면 난 답답해버려. 파르바티가 뭔가 프라바나 아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되게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둘은 프라바랑 아누는 허락받는 여자들이야. 술 마시는 것도? 술을 건네는 게 또 파르바티인가? 그냥 냅다 까서 먹어. 맛있는데? 하면서 같이 놀려 마시잖아. 먹어 하면서. 근데 되게 파르바티가 진짜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거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네. 그러니까 뭔가 돌을 지어주는 것도 그렇고 술을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그치. 뭔가 그런 뭔가 그러니까 나오면 시원시원하죠. 그 연설 같은 거 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도 막 진짜 막 열렬히 막 응원하고 막 투쟁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프라바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안우를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 이런 거. 참 이 세 여성의 우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이다. 근데 사실 막 그 안우랑 파르바티는 요렇게는 별로 없지 않나? 이 둘의 접점은 별로 없지 않나? 파르바티와의 그런 관계성도 좀 더 보여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이거 막 술 마시고 춤추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맞아. 근데 파르바티는 사실 안우랑 이렇게 부딪힐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이 여자는 쿨녀야 사실. 쾌녀거든. 그치. 그래서 남자친구까지 데려왔어? 약간 이래버린단 말이야. 쾌녀야. 나 같으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긴 하거든. 날 이용해? 이랬을 것 같은데.
니네 사랑 노름에 날 이용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파르바티 풀녀여가지고 아우 뭐 남친구 데렸어? 이래버려 그냥. 이게 그리고 결국에 나는 완전한 그 주인공은 가장 되게 결정적인 역할은 프라바라서, 그러니까 프라바가 아누를 통해서 뭔가 자기 사랑을 좀 배우고, 그 파르바티를 통해서 뭔가 투쟁하고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러니까 아누랑 파르바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하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누랑 파르바티의 그런 관계가 좀 관계성을 보여준 게 적었던 이유가 그런 거지 않나 싶네. 그치. 근데 내 생각에는 프라바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욕망에 솔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나는 그 되게 나레이션 나오잖아. 뭄바이를 보여주면서 뭄바이는 꿈의 도시가 아니라 착각의 도시다. 착각을 믿어야지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지금 내 앞에 없는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 프라바가 있잖아. 그 뭔가 상상이라는 게 정말 실존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을, 미지의 어떤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건데, 이게 어쩌면 허상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보다 나의 솔직한 마음을 좀 직면하게 되는 거? 그런 게 빛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근데 되게 그 영화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뭄바이가 되게 어둡게 묘사되잖아요. 저녁 장면들이 많고. 막 이렇게 암흑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어떤 도시의 전경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막 그 전기 얘기도 나오고 제 생각에는 그런 빛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게 어둠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빛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어둠을 이제 감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저도 약간 등잔 밑에 약간 어떤 행복, 행운 이런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을 더 인식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 내가 빛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냥 빛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빛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빛의 실체는 뭘까? 약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주인공이 있잖아. 빛의 실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영화 안에서 표현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상상인데 그 실체화되는 거로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막 도심의 불빛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영화 중간에 보면 건너편, 그러니까 빛을 뿜어내고 있는 건너편 집을 이렇게 줌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좀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들? 그러니까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으로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촬영할 때, 어느 겨울이었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니고 있었던 어느 겨울이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파트 쪽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무슨 빌라인가 아파트 단지 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집만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불빛이 막 우리 새벽 촬영이었어가지고 은은하게 막 불빛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감접 조명. 근데 그 집 안에 되게
엄청 큰 트리가 있고 막 그 트리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예쁘게 빛을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삼시세끼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걸 먹으면서 살까. 저렇게 예쁜 집에서 저렇게 누가 봐도 저렇게 빛이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막 하필 없어서 막 나눠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근데 약간 이 영화가 좀 나한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그니까 딱 봐도 약간 안온한 어떤 형태의 것을 그러니까 나 혼자 상상하는 거야. 저기에 살면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뭔지 알겠어. 근데 결국에 그런 거는 그냥 내 상상이고. 그치, 그러니까 상상 속의 빛을 쫓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자만의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빛에 집중하자 이런 것 같아. 정리를 참 잘하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허상을 쫓지 말고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존재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나의 마음 이런 거에 좀 집중하자. 프라바가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고. 그리고 프라바는 좀 그냥 프라바 자체가 빛이고 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초반에도 얼마나 착해. 월세 내주고. 그렇잖아요. 저 그 안우가 월세 이번 달에 맞아. 못 내겠다 했을 때. 아니 근데 그래서 뭔가 처음에 그 남편이 보냈을 것으로 유추되는 밥통 있잖아. 근데 그거를 막 끌어안는 장면이 있었잖아. 프라바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란 대상 대신에 정말 의미 없는 밥통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게 뭔가 허상만을 쫓고 밥통 있었던 싫어 거 근데. 같아.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사실 밥통이 아니라 남편을 끌어안고 싶었던 것 같아. 프라바는. 맞아. 아니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정략 결혼인데도 이렇게 어쨌든 그 인도 여성들, 그 힌두교 여성들은 그 정략 결혼 대상인 남성들이랑도 잘 해보려고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도를 한다는 학습된 것 같아 그게. 그것도 참. 그 주인이 그 남자랑 그 프라바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맞아. 그렇게 학습이 돼서 막 그런 남자들이랑도 잘 해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프라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능력 있는 여잔데 어쨌든 언어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던데? 진짜 엄청 똑똑하고 그 사람도 구할 정도의 그치. 의학적인 지식과. 아니 그리고 직업의식도 엄청 출중해. 막 그 애기 간호사들한테 간호사는 이거 못 보면 안 된다고. 이거 냄새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되게 엄청 선생님이시잖아. 그런 것도 되게 멋있단 말이지. 직업적인 어떤 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여자도 이렇게 답답해요. 그런 제도 안에서 자기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나 수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나 이런 거 보기가 싫어 진짜. 본이가 인도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땠을 거야? 프라바가 됐을 것 같아? 안우가 됐을 것 같아? 저는 그 셋 다 못됐을 것 같아. 그래? 나는 그 초반에 애 3명 그 낳고 막 정관순수를 알아보고 했지.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못 느끼는 여자. 사실 그 안와 피임약 주잖아. 맞아. 그리고 막 돈 얘기 안 하잖아. 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의식도 못 갖는 여자였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는 그 의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렵지. 굉장히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야. 맞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네. 참. 나는 그 매트릭스처럼 난 빨간 약 안 먹을 거야. 그냥 행복하게 무지하게 살래요 이랬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공간, 그런 세계 안에서 뭔가 자의식을 갖는다? 이게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일 것 같거든요. 어, 어떨 것 같아요? 인도에서 여자로 태어난. 나도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그 성가셔지니까 결국에 이게 영화가 이 영화도 그렇고 영화라는 게 결국에 그런 의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 정말로 이게 과연 정당한가? 옳은가? 이러한 삶이 정말 맞는가? 그런 좀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 이 영화도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무지함이 주는 편안함에 계속 굴복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지 말자는 어떤 질문을 좀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이랑 막 뭐가 그게 틀리진 않죠? 그러니까 되게 다르지도 않아, 정말. 맞아, 되게 다르지도 않아. 어찌 보면 너무 똑같아. 그치? 맞아. 진짜 똑같아. 좀 어찌 근데 보면. 뭔가 이 시대의 그런 여성들 응원하고요. 응원해요. 응원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예. 저희 되게 그 여성 다들 친화적인 방송이에요, 진짜. 항상 보면. 다들 빛이야. 각자가 다 빛이야. 나는 근데 나는 이제 각자가 빛이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여자는 빛이야. 약간 이렇게 했으면 빛이가 아니라 빛이가 되자. 나는 빛을 내고 싶지 않아. 그런 게 바로 내가 핀의 마인드. 만드는 여자들은 빛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욕먹을 만한 여자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냥 나는 봐봐, 안우도 그렇고 막 다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욕먹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맞아. 괜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핍박 받을 바에는 진짜 비치가 되고 많은 여자들이 나왔어. 근데 앞으로 그런 여성상들이 이제는 또 많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래, 본이가 또 그 선봉에 서시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막 이래도 해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면 그냥 욕먹을 만한 짓 해. 그래. 아니, 본이가 선봉에 서서 그런 여성상들을 이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신 전 근데 그렇게 살고 있고요. 빛으로. 저는 진짜 빛이고요. 근데 또 이런 영화 보면 좀 반성하게 돼. 내가 좀 약간 너무 악만차 있었다. 반성하게 돼. 사실 추금이야. 내 추금인데 도달미가 아닌 거지. 나는 이렇게 따뜻한 얘기 하고 싶어.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나도 이렇게 지적이고 따뜻한 얘기 하고 싶다. 되게 지적이시잖아. 맞아. 나 진짜 영화 보면서 와, 이 여자 진짜 지적이다. 어떻게 이런 여자 어떻게 인도에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와, 이 여자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지적인 영화 못 만들어. 그치, 뭐 본인은 본인만의 어떤 언어가 있지 또. 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따뜻하고 지적인 영화 만드는 게 사실 내 추금이거든. 근데 난 이런 영화 못 만든다. 비치 같은? 나는 영화? 나 비아치니까. 뭐가 됐든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럼요, 잘해야죠. 새로운 여성상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비아치 만들겠다. 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니, 이거 빨리 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시간이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서 네네네. 이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좀 편집해주세요. 편집을 저희가 이번 주부터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 그죠? 그래서 잘 좀 다듬어서 더 듣기 편하시게. 원래 우린 날 것으로 승부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날 것이라 다듬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좀 약간 심했어, 내가. 오늘 근데 자르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내가 그래도 좀 얼탔어, 좀 이번 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우리 항시 우리 성장 캐니까. 저희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화이팅하고 네네네. 화이팅해요. 아, 네. 저희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메일로 사연 항상 받고 있고, 뭐 고민 상담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네네.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뭐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컨텐츠로 다루거나 뭐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보니가 쏜다. 아시죠? 메가박스. 네, 보니의 상품권. 탕탕탕. 네. 메가박스 관람권 1매 이제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를 끝 인사 해볼까요? 네네 네.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 내일 만나.